안녕하세요. 왕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최악의 자기소개서가 어떤 자기소개서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딱 세 가지가 최악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나저나 이제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글을 쓴다라는 건데 글을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서 역량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자기소개서 폐지 정말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교가 몇몇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 찾아뵙게 되었네요. 자, 첫 번째로 최악의 자기소개서가 자기만의 색깔이 없는 일반적인 스토리가 최악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성적 상승 스토리가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공부를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는 공부 방법만 나열되는 그런 그런 자기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부 과정에서 성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공부 과정이 아니고요. 공부 과정 다음에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성장을 보여주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인 스토리야. 공부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법이 되겠죠. 그럼 복습이라든지 예습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여러 말 독특한 공부법 뭐 있나요? 다 비슷비슷해요.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성장하는 건 틀립니다. 그 성장하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없는 학생들 공통점 같은 경우는 상기부를 먼저 제대로 검토를 안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모두 쓰기 싫어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부도 아이들이 유심히 안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기부를 유심히 보고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활동 정말 잘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 정도 역량이 성장했는데 그게 생기부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소재를 찾아가지고 자기소개를 작성하셔서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세요. 더구나가 생기부를 뭐 얼마나 보기 싫어하냐 보면은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서류평가 준비인데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안 돼요. 면접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를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다고 나열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정말 어떤 그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숙제하는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나와. 이거 막연해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평가자가 몰라요. 두리뭉실해서. 최선을 다했대. 어떤 뭐 팀 모두말 땡겨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좋다, 그거야, 성공. 근데 뭘 최선 다했냐, 그 말이야. 그 점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자책에 보시면 자기소개서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동기, 그다음 노력, 어려움, 극복 과정, 성장한 내용 이 다섯 가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이 막연합니다. 근데 솔직히 동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정을 쓰는 것은 술술 씁니다. 뭐, 과정 한번 써라 그러면 A4 3장, 4장 넘어까지 써버리거든요. 근데 동기가 어려워. 근데 아이들의 자기소개서가 막히는 부분은 첫 문장 동기부터 막기 시작합니다. 이 동기 뭐라고 쓰지? 동기를 어렵게 잡았어. 근데 과정을 딱 쓰니까 동기하고 과정이 안 맞아. 계속 쓰는데 이제 서론에 있는 동기하고 결론이 안 맞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제 동기라는 것은 이제 단지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멋모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진로를 위한 동기도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사회에 관심도 약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주제에 약간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동기가 쓰기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활동 과정 있죠? 먼저 과정 본론부터 쓰세요. 본론을 쓰고 나서 그에 맞게끔 동기를 작성하는 것도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진로 계획이 막연하다고 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가 예전에 이제 4번인데 지금 4번 없고 이제 3번이 있는 대학교가 있고 3번이 없는 대학교도 있죠. 근데 이제 3번이 있는 대학교가 이제 보통 이제 학업계획, 진로계획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진로계획을 쓰는데 3번이 없어. 그럼 1번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진로계획을 안 쓰는 아이들이 있어.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1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진로계획을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성장한 과정을 보고 싶어 한 것도 당연히 그걸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소개서. 근데 무엇도 보고 싶냐면 대학교 입학하고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를 보고 싶은 말 그대로 뭐야?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3번이 있으면은 3번에서 진로 계획을 보여주되 없으면 1번에서 진로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로 계획이 자기소개서 1번에 총 500자인데 막 300자, 400자까지 쓰면서 진로 계획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 있죠. 결론에서 한 두 문장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한 인재로 형성할 것인지 이런 진로 계획과 포부는 그 결론 부분에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